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제일 쪽팔리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등기 계약을 했더군요. 법무사를 선정해서. 그런데 재건축은 2003년 7월 1일 이전에는 알다시피 지금은 주택법인데 그 당시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건축 조합이 빠져나오면서 지금은 주택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재건축 조합을 쏙 빼다가 이제 주거환경정비법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주택법상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면 등기를 하려면 신탁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전체로 확보해야 일반 분양 승인이 나요. 근데 도시정비법은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들고 있다가 촉탁 등기 형태로 가요. 근데 조합에다가 신탁 등기를 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머리 나쁜 국토부 공무원들이 만든 표준 정관에도 신탁 등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관도 국토부 거를 그대로 베꼈는지 언뜻 제가 봤는데 자세히는 안 봤는데 신탁 등기는 다행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이 없어진 지가 지금 17년이 넘었는데 신탁 등기를 하겠다라고 여러분 계약서에 있어요. 여보세요. 신탁 등기. 쪽팔리죠 이거.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신탁 등기 했다가 만약에 조합이 작은 조합에서는 항상 위험이 상존합니다. 원래 신탁재산은 경매를 못해요. 실질적인 주인이고 그쪽이 형식적인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탁사무로 인한 경우에는 경매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조합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맡겼어요. 조합 임원들을. 지금까지 계약 해치운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존경하는 건 맞아. 그런데 뭐를 해도 이쁜 것 같아. 그래서 신탁 등기를 맡겼어. 그런데 시공사와에 만약에 법률 분쟁이 생겨서 신탁한 이후에 신탁사무로 인한 경우에는 경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채나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 조합이 잘못해서 이 재산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해갖고 근데 그런 법이 없으라는 법 없거든요. 제가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제가 기억을 해놨을 텐데 옛날에 2013년경에 제가 부평에서 조그만 조합인데 50몇 세짜리 연립주택인데 본 적은 있어요. 다 날라갔어요. 시공사 3번 바뀌면서 법률 분쟁에서 단 한 채도 못 건지죠. 왜냐하면 다 경매 처분됐으니까. 시공사가 조그만 데일수록 약간의 그런 위험이 없다라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 특히 요즘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계약을 도급계약이면 여기까지 여러분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도급계약이면 기성에 따라 공사비를 줘야 하는데 분양불로 막 미리 줘요. 시공사한테. 근데 만약에 시공사가 부도가 났다. 여러분이 선정한 시공사 부도가 났다 이러면 여러분은 일반 분양자한테 이미 분양을 했잖아요. 일반 분양자 입장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누구예요? 조합이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조합이 파산해버려도 돼요. 재산이 없으니까. 다 등기를 여러분이 들고 있으면. 그럴 때 위험성이 없다고. 근데 여기다 신탁을 해놨어. 신탁한 이후에 분양을 했잖아요. 여러분 재산 날라갈까 안 날라갈까? 그 정도는 알아먹는. 이제 그것까지는 좀 아깝죠. 아까 이런 계약서 뭐 20, 30억 이런 거는 줄 수 있는데 통째로 집을 다 주자니 조금 아깝죠. 안 해야 돼요. 등기를 하고 나면은 안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정말 그것도 제 카페 자세히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참 촘촘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다른 데 없는 거라서 제가 특이하니까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전국에서 1등하고 막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부분도 아주 특이합니다. 전국의 리더, 오피니언 리더, 정비업계의 오피니언 리더 뭐 이런 거. 뭐냐면 미술장식품 설치 공모 계약이 있어요. 아직 시공사도 안 나왔는데 미술장식품은 대부분 그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공사비의 몇 프로를 하게끔 의무화돼 있긴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시공사가 대부분은 그냥 자기 공사비에다 넣어서 돌아요. 이거를 지금 대부분 다 그래 어디나. 그런데 물론 법률상으로 설치 의무자는 여러분이에요. 철거를 시공사가 한다 하더라도 철거 신고자는 여러분이야. 조합장이야. 그러기는 하지만 이거는 1억 7천이라고 돼 있는데요. 우선은 1억 7천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사비가 얼마가 될지 몰라서 1억 7천이 좀 비싸 보이거든요. 400 몇 세대밖에 안 짓는다고 하는 걸 봐서는 1억 7천이 법규상 지금이 한계를 좀 벗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저도 요율은 몰라요. 제가 찾아보면 되는데 엊그저께 양산 복지아파트라고 거기 보니까 제가 조합장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미술장식품 얘기를 했어요. 시공사가 하지만 작가 선정이나 이런 건 여러분이 해라. 왜냐면 자기가 신고 의무자일 때 놓치지 마라. 비용, 그러나 걔네들이 관습적으로 들어온다 했더니 에이 우리 거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라고 알더라고요.
법률상. 근데 여러분은 거기보다 더 크지도 않을 것 같은데 1억 7천이 잡혀 있어서. 근데 왜 이것을 여러분 조합이 지금 했을까? 참 촘촘하신 분들이다. 이 업계 리더는 맞아요. 정비업계. 이것을 하는 조합이 거의 없어요.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한테는 얼마 안 되는 게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숫자가 적잖아요. 2,000명짜리 조합이라면 17억짜리예요. 이렇게 비싸지 않거든. 내가 지금 요율을 안 봤으니까 나 뭐라고 정확한 말씀 못 드려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율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공사비에 따라서 아마 그 일정 요율이 있어요.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런데 시공사가 다 하는 거를 왜 조합이 미리 했을까? 상당히 꼼꼼하신 분이다. 누구의 작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강북에서는 그쪽에 미아동 쪽에서 강북구에서는 상당히 리더 참 좀 그러네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요. 여러분 회계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 뭐 그만 지적합시다. 뭐 OS 뭐 이런 거는 아직 아까 이미 지적을 했고 분양대행 거 뭐고 막 OS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쌉니다. 그것도 참 뭐 이렇게 비싼지. 조합은 여기도 2018년 전기총리만 볼까요? 이거 1월 5일 날 계약했던데 3,500만 원인데 여러분 2,226명에 3,500만 원 합당하세요? 많이 비싼 건데?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에이, 이건 뭐냐? 분양 신청하는데 2억 1,700. 여러분이 이 사람들 없었더라면 조합원 분양 신청 못 했을까? 일반 분양 아니에요. 조합원 분양하는데 2억 1,700이면 1인당 100만 원씩 들었네.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내 거 분양 신청하기 위해서 2억 1,700을 준다? 여러분 분양 신청할 줄 몰라요? 조합에서 하라면 안 할까? 재건축은 더구나 희망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 했을까? 2억 1,700이라는 돈이 조합원 220명의 분양 신청 대가로 2억 1,700. 이것도 제가 봐서는 이 분야에서는 신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동의하시죠? 네. 이 분야에서는 신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북이지만 신기록을 몇 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주관적인 거지만 제가 본 범위 내에서는 신기록이에요.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2,000명짜리 조합원이었더라면 21억 7천이다. 와, 괜찮네. 이거 분양 신청 한 번만, 조합원 분양 신청하기 얼마나 좋아요. 업무하기가. 분양하라 그러면 그 시간 놓치면 작살나니까 전부 와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할까? 여러분이? 문자 받으면 안 해요? 자동으로 가서 하시잖아요. 근데 분양 신청 대행. 근데 가만히 있어라. 사업시행 인가하고 지금 분양 신청 했어요? 이제 하려고 저기 해놨나? 언제 계약이야 이게? 2017년 10월 26일인데 와 이거는 미치겠다. 그때는 아직 사업시행 인가 안 났잖아. 근데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아까 회계 규정에는 이렇게 미리 해라라고 돼 있어요. 미리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근데 왜 여기는 미리 하는 거예요? 그 사유가 뭔가요? 느낌은 내가 뭔지는 알아요. 계약 작성 후에 20%를 선지급하며. 그거 20%. 저는 알아요. 왜 그런지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걸로 그냥 저는 그럴게요. 다 일반인들한테 자 10개월 후에 너를 내가 10억 줄까 아니면 지금 1억 줄까 그러면 대부분의 99%는 어떤 걸 택하는 줄 아세요? 지금 1억 줘. 내가 10개월 후에 살아있을지도 몰라. 죽어있을지. 내가 살지 그때까지 내가 살지도 몰라. 왜요? 만변할까 봐. 그 느낌을 받습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17년 10월에 아직은 2019년 아까 2020년 9월에서 사업시행계획서가 작성되는데 201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런 용역계약이 고액으로 체결될까. 참 여러분 조합은 여러 가지 점에서 감동을 주네요. 오피니언 리더인 것 그쪽에 관한 다른 조합에서 좀 배우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사업시행 인가전에 이렇게 많은 용역계약을 하는데도 드물지만 금액이 조합원 규모에 비해서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자 하는지는 충분히 알았어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좀 속이 상하죠. 왜냐하면 저를 안 만났을 때보다는 좀 더 불행하죠.
비교당하는 것도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아니요, 이제 안 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 많이 불행해요, 사실은. 근데 고치면 괜찮고요, 다행이고요. 못 고치면 이제 훨씬 불행하죠. 근데 이렇게 고치려고 할 때 조합 쪽을 또 적극 비호해서 방해하는 것 또한 우리 조합원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을 이제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래도 그런 걸 다 극복하셔야 여러분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무관심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건 누구 탓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조합의 임원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거 못 고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미워져야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예요. 원칙적인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무관심이 이렇게 만든 것이지 조합 임원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못해요. 왜냐하면 망가뜨린 것도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는 것도 여러분들끼리만 가능해요. 조합원이 가능해요. 임원들은 그때 아무것도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뭐 설명하면서 좀 많이 속상합니다.